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보고 계신데요. 상당히 좀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카리스마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벤틀리 그 디자이너 중에 한국인이 있거든요. 황호영 씨라고. 황호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황호영 씨가 그 컨티넨탈 슈퍼 스포츠라는 모델 외관 디자인을 총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슈퍼 스포츠에서도 봐왔던, 또 밀산에서도 봐왔던 그런 디자인 감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격을 강조하면서도 좀 더 그 전통적인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먼저 엠블럼이 있죠. 보닛 상단에도 어떤 가니쉬를 적용해서 차별점을 뒀고, 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졌어요. 밀산에서 봐왔던 것보다도 더 큰 사이즈여서 어떤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그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LED가 적용이 되면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율성이 풍부해져서 기존에는 사각형이라든가 원형이라든가 이렇게 국한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LED가 적용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원형을 크게 적용을 시켰거든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클래식한 이미지, 고급차로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플라잉 스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전장 차체 길이가 5316mm나 되기 때문에 초대형 세단으로서 좀 우람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휠이 22인치예요. 앞바퀴와 뒷바퀴 같은 경우는 275mm, 315mm, 그러니까 대형 사이즈가 적용됐는데 편평비도 30에서 35 시리즈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차체가 크면서도 불구하고 달리기 성능을 강조한 그런 그 설계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뒷면은 그 정면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더 그 뭐라고 할까요? 품위 이런 걸 강조했다면, 뒷면 같은 경우는 어떤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앞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자인을 연출한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어떤 고급감이라든가 어떤 럭셔리카로서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 감각이 연출된 느낌인데, 뒷면은 루프 라인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그런 그 선이 아주 그냥 단순해요. 깔끔한 이미지.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스틸 재질을 적용을 해서 깔끔하고 간편하게 심플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트윈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고급 차이면서도 좀 더 달리기 성능, 퍼포먼스를 엿볼 수 있는,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뒷면은 이제 벤틀리 그 엠블럼, 이것도 이제 그 눈에 확 띄네요. 전반적으로 아주 그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오히려 고급감 넘치는 그런 디자인 감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잉 스퍼 그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타고 있는데 이쪽 레그룸이라든가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트라든가 또는 대시보드 상단, 벤틸레이션 패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재질감이 아주 고급스럽고요. 이 색상도 그 투톤 계열이어서 좀 더 고급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나와주는 그런 게 하나의 디자인 트렌드죠.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때문이죠. 센터 패시아도 뭐 세팅이 잘 돼 있고요. 또 중앙에는 벤틀리 아날로그 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터널 상단에는 버튼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디지털 이미지도 주면서 전반적으로는 고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클래식한 이미지, 고전적인 디자인 감각을 많이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벤틀리는 지난 1919년에 창립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주년 정도가 넘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 벤틀리 같은 경우는 영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카 브랜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장인들의 손을 거쳐서 수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0대 정도만 생산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중국 시장에 연간 한 2,500대 정도가 팔리고 또 미국 시장에 한 2,000대 정도가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한 500대 정도가 판매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도로에서 벤틀리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죠. 사실 좋은 차, 명차라고 한다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라든가 또는 이제 선호도에 따르면 어떤 이들 브랜드와 뭐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뭐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벤틀리 역시 어떤 영국을 대표하는 그 럭셔리카 브랜드로서 명차라는 그런 분위기는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그리고 벤틀리는 뭐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명차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각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거는 그 벤틀리 플라잉 스퍼 모델이거든요. 예전에 벤틀리가 뮬산이라는 플래그십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벤틀리의 그 플래그십 세단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시승하고 있는 플라잉 스퍼입니다. 벤틀리에는 뭐 컨티넨탈 GT도 있고 SUV 모델인 벤테이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플라잉 스퍼는 그 배기량이 4000cc급이거든요. 근데 V8 엔진,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무려 550마력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50마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정품 스포츠카 뺨치는 그 이상의 어떤 출력을 내는 정도거든요. 마력이라고 한다면은 호스파워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옛날에는 그 마력이 말이 마차를 끄는 힘을 보통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렇지만 사실 1마력이라고 한다면 75kg 정도의 무게를 1m 상공으로 1초 동안 끌어올리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마력이 말이 마차를 끄는 힘이다 라고 알려진 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라잉 스퍼는 그 8기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차가 많을 때 특히 뭐 시내 같은 데를 주행할 때는 얘가 4기통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RPM 한 그 3000 이내에서는 4기통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떤 8기통의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 연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기통만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앞차를 살짝 추월해 봤는데 그 플라잉 스포의 최대 토크는 78kg 포스미터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토크감이 RPM 엔진 회전수가 2000 이하에서 최대 출력이 발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엑셀을 밟자마자 곧바로 토크감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차량이 2.3톤이라는 무게를 갖고 있는 굉장한 큰 거구거든요. 아주 큰 거구의 차량이면서도 토크감이 2000rpm 이하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그냥 민첩하게 쭉 나가는 그런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잘 달리네요. 잠깐 속도를 높였는데 토크감이 엔진 회전수 2000rpm 이하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가 굵직하게 나오면서 차가 2.3톤이 넘으면서도 그냥 툭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벤틀리가 1919년도에 창업할 당시 그때 표방했던 것이 좋은 차를 만들자, 그리고 동급 최고의 차를 만들자, 그리고 하나 더한 것이 가장 빠른 차를 만들자라는 거였었거든요. 이 차는 럭셔리 세단, 고급차인데 어떤 달리기 성능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RPM이 낮은 상태에서도 최대 토크가 쭉 발휘되기 때문에 굉장히 엔진 사운드가 굵직하게 나옵니다. 그런 모습은 마이바흐라든가 롤스로이스에서와는 또 다른 그런 주행 특징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하다 보면은 플라잉 스퍼는 벤틀리의 플래그십 세단, 기아함으로 이제 불리죠. 주행감 같은 경우, 승차감, 지금 이제 풍저음은 사실 제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네요. 우측의 엔진룸이라든가 또는 차체 하단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 같은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엔진 사운드가 크고 또 타이어가 뒷바퀴 같은 경우는 315mm 대형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드 노이즈가 좀 더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엔진도 저속에서부터 사운드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아마 소음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경쟁차에 비해서 좀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컴포트 모드로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엑셀러레이팅 그 과정에서 아주 뭐 그 비행기를 이륙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럭셔리카이면서도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 차종에 속하면서도 달리기 성능, 그 벤틀리가 추구해온 그 달리기 성능은 가히 뭐 차별적이네요. 승차감은 시트가 그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이렇게 그 스티칭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주행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거 이런 거를 좀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시트가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급차 제네시스 G90이라든가 기아 K9 그리고 또 뭐 렉서스 LS 같은 경우는 좀 푹신푹신하고 물렁물렁한 그런 안락한 그 느낌을 주는데 벤틀리의 그 시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드한 느낌, 유로풍이라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명차 중에서 마이바흐, 롤스로이스보다도 운전석 시트는 더 하드하게 세팅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플라잉 스퍼는 그 출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50마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배기기관 쪽에 그 과급기를 다는 것과는 다르게 엔진 쪽에 그 과급기가 적용이 돼서 좀 더 한 박자 더 민첩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빨라요. 지금 같은 경우 스포츠 모드로 잠깐 달려봤습니다만 사실 워낙 그 플라잉 스퍼는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해도 어떤 달리기, 프론트 드라이빙 맛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RPM 그 4000 RPM 정도가 되면 지금 들리듯이 그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사운드가 그 고급차, 고급 세단에서 나오는 거는 보통 정갈하면서도 어떤 그런 곳에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에는 정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스포츠카에서 나오는 그 묵직하고 좀 과감한 이런 그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급차에서 느꼈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데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엔진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바흐라든가 롤스로이스 그리고 뭐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엔진 사운드가 아주 정갈한 느낌을 받거든요. 굵직하면서도 정갈한 느낌 이런 걸 받는데 지금 그 벤틀리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워낙 고성능 모델이라서 엔진 사운드가 고급 세단이면서도 어떤 그 스포츠카 뺨치는 그런 굵직한 사운드가 발현되는 게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앞서서 살짝 그 고속으로 주행할 때 보니까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그 차선을 이동할 때 굉장히 가벼워요. 차 역시도 무게가 차체 중량이 2300kg, 그러니까 2.3톤이 넘거든요. 근데 2.3톤이라는 그 큰 중량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그 달리기 맛은 벤틀리가 표방하는 것처럼, 벤틀리를 창업할 때 벤틀리가 표방했던 게 가장 빠른 차, 이런 거를 표방했거든요. 지금 그 고급 세단, 벤틀리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안락한 그런 그 감각을 더해야만 하는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 못지않은, 스포츠카보다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다이내믹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2.3톤이라는 거구이면서도 그리고 전장이 5316mm나 되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성능은 엄청납니다. 그 굉장히 민첩한 그런 그 거구면서도 민첩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굉장한 매력 포인트네요. 차선을 이동하거나 고속에서 그 핸들링 감각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맛깔스러워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그 W25이라든가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했는데 아주 고속에서도 제대로 잘 잡혀줍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차선을 이동하고 그 와인딩 로드에서 측면의 롤링을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승을 해보니까 벤틀리는 어떤 명차라든지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과는 좀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명차로서의 안락한 그런 주행 감각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벤틀리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어떤 안락함을 넘어서 좀 더 고성능, 아주 빨리 달리는 고급차, 이런 걸로 어떤 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차별점이 바로 이제 고급차이면서도 퍼포먼스가 뛰어난 차라는 점에서 어떤 하나의 매력 포인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